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국방력도 모두 AI가 결정짓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 AI 패권의 핵심, 바로 반도체입니다.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페어플레이 따위는 이미 사라졌다는 거죠.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안보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 증시를 끌어올린 건 다름 아닌 반도체였고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반도체 없이는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번 숫자로 봅시다. 우리나라 상위 두 기업 아시죠? 이 두 회사가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37%를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두 기업이 끌고 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코스피가 5,000포인트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 반도체 산업의 기여도가 무려 80%였다는 거예요. 10 중 8은 반도체가 만든 성장이었던 겁니다. 수출 데이터는 더 충격적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약 7천억 달러였는데요. 이 중에서 반도체가 1000탄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24.4%죠. 근데 올해 들어서 이 비중이 더 커졌어요. 1월 한 달만 봐도 전체 수출액 685억 달러 중에서 반도체가 205억 달러를 찍었거든요. 비중이 30%를 넘어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역대급 기록입니다. 한 달 수출액만으로도 웬만한 나라 1년 수출액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중 3분의 1이 반도체 하나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동차도, 철강도, 화학도 아니고요. 반도체 하나가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 뭐냐고 물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반도체입니다. 이건 단순히 잘 나가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 경제 그 자체예요. 다른 산업들이 흔들릴 때도 반도체만큼은 버텨줘야 하는 이유죠. 이 한 분야가 무너지면 주식시장도 환율도 고용도 모두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반도체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숫자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매출이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AI 기술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 다들 써보셨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예요. 사람이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까지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전문가들은 현재보다 100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1000배요.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도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비중이 37%인데 수요가 1000배로 뛴다면 그 비중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도체로 경제를 끌고 가야 하는 운명적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나쁜 얘기만은 아니에요. 반도체가 성장하면 그 효과가 다른 산업으로도 번져나가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같이 커지고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어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는 수천 개 부품, 그걸 만드는 중소기업들, 도로와 전력망까지 모두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칩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엔진인 셈이죠. 중국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 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전기차가 세계 시장에서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쏟아내면서 시장을 장악해버렸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국내 식당에서 음식 나르는 서빙 로봇 요즘 많이 보시죠? 그중 80%가 중국산입니다. 거리에서 보는 전기버스는 어떻습니까? 절반이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기술력으로 앞서 있다고 자만하는 사이에 중국은 저가 공세로 시장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게 뭡니까? 냉정하게 따져보면 답이 나와요.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유지하면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분야 딱 하나입니다. 반도체예요. 다른 산업은 이미 중국한테 따라잡혔거나 따라잡히고 있어요.
반도체만이 우리가 아직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볼 때마다 경외심이 들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최전선의 전사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약합니다.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미국이 다 쥐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확실한 무기, 반도체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빼앗기는 순간 우리한테 남는 게 없어요.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알고리즘, 데이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드웨어가 판을 가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예요. AI가 얼마나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몇 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받아낼 수 있는지, 이 모든 게 메모리 성능으로 결정됩니다. 재미있는 건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에요. 이 두 나라는 막대한 자본도 있고 데이터도 넘쳐나죠. 그런데 정작 핵심인 고성능 메모리 기술은 부족합니다. 돈은 있는데 살 물건이 없는 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예전의 석유와 똑같은 위치가 됐어요. 전략 자원이죠.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하세요. 2, 3년 후에 AI 기업들이 수익성 문제로 위기를 맞지 않겠냐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거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우리가 기술 격차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예요. 격차만 벌려놓으면 위기가 와도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아니, 독점적 지위는 더 공고해지죠.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서 일하는 김 과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밤낮으로 개발하는 HBM 메모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정학적 게임의 핵심 카드를 우리가 쥐고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메모리 산업을 장악한다는 건 세계 질서에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를 넘어선 안보 이슈예요. 반도체만 있으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칩 부족이 아니에요. 전력입니다. 전력 부족이 훨씬 더 심각한 걸림돌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뭔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지상에서는 더 이상 전력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죠. AI 서버 한 대 돌리는데 드는 전력이 일반 가정집 한 달 사용량보다 많아요. 데이터 센터 하나면 작은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릴 전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에이전틱 AI가 본격화되면 지금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력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을 막고 있어요. 전력망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AI 수요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칩을 사고 싶어도 돌릴 전기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 돌리는데도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고 AI 서비스 하려면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게 전력망에 달려 있어요. 이건 기업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에너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해요. 발전소도 짓고 송전망도 깔아야 하죠.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반도체 강국이고 뭐고 다 그림의 떡입니다. 대만 얘기부터 해볼까요? 대만이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군사력? 아닙니다. TSMC예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 하나가 대만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함부로 대만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죠. TSMC 없이는 미국도 중국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첨단 기술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천과 화성에 있는 반도체 공장.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방패예요. 냉전 시대에는 핵무기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공포의 균형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전쟁은 AI로 싸우는데 그 AI를 돌리려면 우리가 만든 메모리가 필요하니까요. 역사 시간에 배운 에치슨 라인 기억하시나요? 한국전쟁 직전에 미국 국무장관이 발표한 태평양 방위선이었죠. 한반도가 거기서 빠져 있어서 전쟁이 터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천과 화성의 반도체 라인이 현대판 에치슨 라인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마비되니까 어느 나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5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중국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산업 육성이 아니에요. 안보예요. 반도체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미래 패권이 결정되니까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SK의 경쟁을 넘어서서 이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봐야 해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는 풀고 인프라는 깔아줘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곧 우리의 국방선이거든요. 이제 AI가 컴퓨터 화면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챗GPT는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앞으로 나올 AI는 직접 움직여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드론이 배달을 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만들어낼 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 보셨죠? 저 로봇 하나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 말을 알아듣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손으로 물건을 짚고 계단을 오르내리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다 메모리예요. 자율주행차는 더하죠. 초당 수십 개의 카메라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니까요. 에이전틱 AI가 사무실 일을 자동화한다면 피지컬 AI는 아예 육체 노동을 대체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쌓고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옮기고 요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로봇들이 나올 거예요. 문제는 이 로봇들이 현실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월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학습하는 AI 모델이죠. 컵을 들면 어떻게 되는지, 문을 밀면 어떻게 열리는지 이런 걸 다 학습해야 해요.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한 대의 로봇이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만지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학습하려면 메모리가 지금보다 몇십 배는 더 필요하죠. 엔비디아 젠슨 황이 요즘 피지컬 AI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할까요? 친절해서? 아닙니다. GPU를 더 팔려고요. 로봇 한 대당 GPU와 메모리가 몇백만 원어치씩 들어가는데 전 세계의 로봇이 수억 대 깔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시장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중심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AI 기술이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팅 파워. 미국은 알고리즘 강국이죠. GPT 만든 오픈 AI, 구글, 메타 다 미국 회사예요. 중국은 데이터 강국입니다.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컴퓨팅 파워입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죠. 197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나라가 무슨 고속도로냐? 쌀이나 먹고 살자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됐습니다. 물류가 빨라지고 산업이 연결되고 국가 전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됐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제2의 경부고속도로예요. AI 시대의 고속도로. 그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다고 하죠. 그건 생산 인프라예요. 칩을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칩을 실제로 사용할 서비스 인프라가 전국에 깔려야 합니다. 전력시설 얘기 아까 했죠?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통신망도 필요해요. 5G, 6G로 연결되는 초고속 네트워크 말이죠. 반도체 공장에서 칩이 나오면 그게 데이터 센터로 가고 거기서 AI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생태계가 조성돼야 해요. 이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야 해요. 50년 전 경부고속도로처럼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밀어붙여야 하는 프로젝트예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인프라 깔자고 해봤자 이미 늦어요. AI 패권은 다른 나라가 다 가져간 후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HB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뜻인데요. 지금 이게 없으면 엔비디아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사업을 못합니다. 필수제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그런데 이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두 곳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둘 다 한국 기업이에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마이크론이라는 자기네 회사를 키우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초격차를 유지하는 거예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앞서 나가야 해요.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속도전이라는 겁니다. 1년 늦으면 기술 세대가 바뀌어요. 2년 늦으면 시장을 빼앗깁니다. 3년 늦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과 SK는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공장 짓고 장비 들여오고 인력 뽑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목을 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규제예요. 공장 지으려면 토지가 필요한데 인허가 받는 데만 몇 년 걸려요. 용수 확보하려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요. 전기 끌어오려니까 송전탑 건설이 막혀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는 동안 미국과 중국은 규제 다 풀어주고 돈까지 퍼주면서 따라잡고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투자가 늦어지는데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으면 보조금 수백억 달러 줄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공장을 해외로 옮기게 되죠. 그럼 기술도 유출되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세수도 줄어요. 다 잃는 겁니다. 정부가 정신 차려야 해요. 법률을 고치고 규제를 풀고 신속하게 인허가를 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 하나 잘못되면 나라가 기우는데 지금처럼 느릿느릿하면 안 돼요. 반도체가 무너지면 누가 제일 먼저 고통받을까요? 대기업 오너? 아닙니다. 서민들이에요. 삼성과 SK가 내내가는 법인세가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5분의 1이에요. 이 세금으로 뭘 합니까? 복지 예산 만들고 의료비 지원하고 교육비 보조하죠. 반도체 기업들이 세금을 못 내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서민 주머니에서 나와요. 더 무서운 건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30%가 반도체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원화 가치가 폭락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가 비싸집니까? 수입 물가가 뛰어요. 기름값, 밀가루값, 전자제품 가격 다 올라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치솟으면 서민들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남에 사는 박 사장님한테는 휘발유가 리터당 100원 오르든 200원 오르든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출퇴근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김 기사님한테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이런 식으로 서민 경제를 직격탄으로 때립니다. 다른 나라들 보세요. 미국도 반도체법 만들고 일본도 지원책 쏟아내고 심지어 유럽까지 나서고 있어요. 다들 규제 풀고 돈 퍼주면서 자기네 반도체 산업 살리려고 난리예요. 우리만 정치 논리에 발목 잡혀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야가 싸우든 진보 보수가 대립하든 반도체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해요. 이건 정파를 떠난 국가 생존의 문제거든요. 국민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세금 지원하는 게 재벌 퍼주기가 아니에요. 우리 미래 먹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지키지 못하면 10년 후 우리 아이들은 더 가난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결정합니다. AI를 장악하는 국가가 모든 걸 가져가는 시대가 왔어요. 정치도, 경제도, 산업도 다 AI가 좌우하죠. 그리고 그 AI의 심장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반도체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마지막 보루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낡은 규제를 부수는 용기입니다. 정치 논리를 벗어던지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해요. 반도체 초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만들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10년 후 후회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